만나보게 예뻐진 그녀, 그 비결은? 아름다운 미소의 완성, 라미네이트의 모든 것, 전격 공개. 여성들이여 태양 앞에서 당당해져라. 여름철 피부 보호, 선크림 하나면 오케이. 잠시 후 만나보시죠.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위한 본격 메디컬 뷰티 가이드, 내 몸의 변화 체인지. 안녕하세요. 내 몸의 변화 체인지, 상큼한 체인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이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섹시한 체인지, 연애하고 싶은 여자 이혜연입니다. 네, 예원 씨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저희 프로그램이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본격 메디컬 뷰티 가이드잖아요. 네. 아름다운 여성으로서의 변신, 체인지만 보면 문제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저희 MC들부터 좀 건강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떡합니까? 지금 감독님들이 섞어짓고 난리 났습니다. 네,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네. 자, 백문이 불여 일견.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네. 네. 오늘 내 몸의 변화 체인지 첫 번째 순서는요. 네. 이 아름다운 미소를 완성하는 치아 성형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입이 커야 미인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웃을 때 입을 크게 벌려서 웃으면 인상이 좋다고들 하는데요. 그러나 과연 자신 있게 입을 벌려 웃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라미네이트란 치아를 얇게 절개한 후 도자기를 이용하여 얇은 치아 모양의 박편을 만들어 치아 표면에 붙이는 치아 성형 중 하나인데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통해 치아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어서 인상을 개선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는 주로 앞니 사이가 벌어지거나 전이로 인해 이가 삐뚤빼뚤한 경우 많이 사용되는데요. 치아색이 어두운 경우에 미백 효과도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치아 손상이 적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2, 3회 내원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해서 바쁜 직장인들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치아 미백을 먼저 한 후에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치아 손상이나 변형 부위가 큰 경우엔 시술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내진 치료보다 강도가 우수하며 오래 지나도 변색이 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라미네이트 시술. 오늘 미드닥터에서는 라미네이트의 올바른 시술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 미드닥터에서 검증할 메디컬 가이드 바로 라미네이트였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예원 씨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데요. 이 하얗고 고른 치아가 그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라미네이트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부모님께서 싹 물려주신 천연입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요, 삐뚤삐뚤한 부분도 있어요. 네. 이번 기회에 라미네이트를 조금만 하시면 미소천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TV를 보면 네. 여자 연예인들의 미소가 참 인상적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김태희 씨, 또 송혜교 씨, 또 이나영 씨. 손예진 씨. 그쵸, 손예진 씨. 그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에서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네, 같은 맞아요. 여자가 봐도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여자 연예인들의 미소 한 방, 이 한 방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 미소 한 방에 남성 팬들이 그냥 넘어가죠. 있습니다. 네, 사랑받는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이 라미네이트가 필수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데 요새는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도 이 시술을 받은 제 친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네. 왜 초등학교 때 이가 울퉁불퉁해가지고 계속 무의식적으로 입을 가리고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딱 다시 만났는데 네. 교통정리가 싹 돼 있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그래서 얘가 교정을 했나 싶었는데 사실 교정은 이렇게 빨리 안 끝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 교정을 하려면 네.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마련이에요. 맞습니다. 네. 아마 예원 씨 친구분은 몰래 라미네이트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집애 말도 네. 안 하고. 네, 사실 이 치아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네. 연예인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 아무리 예쁜 이목구비를 가지고 또 예쁜 얼굴이라고 해도 이 웃는 얼굴이 예쁘지 않으면 호감을 사기 힘들거든요. 이 예쁜 얼굴과 또 예쁜 미소를 가지고 있으면 금상첨화 완벽한 미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요? 네. 왜 이러니 나? 네. 아름다운 미소의 완성 라미네이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라미네이트 치료란 특히 앞니에 있어서 변색이 있거나 앞니 사이가 벌어진 경우 주로 치아의 앞면만을 갈아내고 치아색과 유사한 도자기 재료를 덧붙이는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의치라 하면 크라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치아를 앞면을 포함하여 옆부분과 뒷면까지 갈아내는 크라운 치료에 비해서 라미네이트 치료는 주로 치아의 앞면을 삭제하여 치아를 덜 갈아낼 수 있고요. 환자가 더욱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 금속이 들어간 크라운에 비해 잇몸이 어둡게 보이는 현상이 없고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위에 염증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앞니의 모양이 정상이고 만약 약간의 변색만 있을 경우라고 하면 미백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경우에도 치아 크기가 얼굴에 비해 정상이고 모양이 괜찮다면 이를 깎는 치료보다는 교정 치료를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치가 심한 경우에는 접착에 이용할 치아 부분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라미네이트 치료보다는 크라운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미네이트 치료는 치아를 전체를 돌아서 깎아 씌우는 것이 아니고 주로 앞면만 갈아내고 강력한 치과용 접착제로 붙이는 치료이기 때문에 충치가 너무 심하거나 치아의 반 이상이 부러진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로 치료를 하기 힘듭니다. 또한 치아가 심하게 튀어나와 있거나 배열이 많이 안 좋은 경우에도 치아를 많이 갈아내야 하기 때문에 신경치료와 크라운 치료를 같이 한다거나 또는 교정치료와 라미네이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의 기준은 너무 어린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잇몸 라인에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잇몸 라인의 변화가 적어진 성인 이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니의 경우 깨진 부위를 너무 오래 두게 되면 깨진 부위의 거친 부분으로 인해서 착색이 일어나거나 충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깨진 공간이 크게 되면 그 공간으로 인접 치아들이 이동하여 치아의 배열이 불규칙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트 시술을 하기 전에 만약 주변 치아의 색을 보아서 주변 치아의 색이 좀 어둡다면 미백 치료를 통해서 주변 치아의 색을 개선시킨 후에 라미네이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미네이트 시술 전에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히 잘 하시어 잇몸에 염증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시술은 통상 3번 정도의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 방문 시에는 라미네이트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인지 진단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환자의 현 상태의 치아본을 뜨고 환자 본래 상태 석고 모형 1개를 만든 다음에 같은 모양의 석고 모형에 왁스를 덧붙여서 라미네이트 시술 후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또 다른 석고 모형 1개를 같이 준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에는 준비된 2개의 모형을 통해서 환자와 다시 한번 상담 과정을 거친 뒤에 환자분이 치료에 동의하시게 되면 국소 마취를 진행하고 치아를 갈아내어 본을 뜨고 임시 라미네이트를 만들어 끼워드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되게 되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만들어진 라미네이트를 치과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치아에 붙이게 됩니다. 치아에 붙인 후에 라미네이트를 접착한 후에도 1주 뒤에 잇몸 사이에 남아있는 접착제가 없는지 위아래 이가 올바르게 접촉되고 있는지를 검사해야 하고요. 6개월 정도의 정기적인 점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시술 후에 주의할 사항으로는 6개월 정도의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하셔서 위아래 치아가 올바르게 접촉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 치아와 단단하게 접착된 라미네이트는 일상적인 식사 시의 힘을 견딜 수 있지만 사기와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금속 젓가락을 잘못 씹는다든지
돌을 잘못 씹는다든지 하는 등의 외부 충격에는 깨질 수가 있습니다. 네, 라미네이트 시술 직후에 접착을 하게 되는데 접착 시에 국소 마취를 진행하므로 잇몸이 얼얼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합니다. 최종적인 라미네이트 상담이 끝나서 라미네이트 시술을 할 경우에 우선 국소 마취 후 치아를 일부 갈아내고 본을 뜬 후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재료로 임시 라미네이트를 끼우고 퇴원하시게 됩니다. 이날 길게는 2시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약 일주일 후에 만들어진 라미네이트를 접착하게 되면 이때는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라미네이트를 만들어서 붙이는 데는 2번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 상담 과정과 시술 일주일 후에 점검 과정을 위해 치과 방문이 꼭 필요합니다. 치아를 예쁘게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돼야겠지만 우선 흡연이나 이갈이 또는 이를 꽉 무는 등의 안 좋은 습관들을 고쳐야 하고 가장 손쉽고 경제적인 방법이지만 제대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올바른 양치질법과 1년에 2번 정도의 정기적인 치과 방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치과 성형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치아를 한번 갈아내게 되면 절대로 다시 생기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셔서 철저한 진단과 상담을 통해 본인 치아에 맞는 치료법을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원 씨, 네. 라미네이트 시술 후 주의사항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라미네이트 팁은 손톱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거나 흔들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손톱을 물어뜯는 그 습관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술 후에 건강한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내 몸의 변화 체인지, 상큼한 체인지 이하나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아름다운 미소의 완성, 라미네이트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 소식은 예원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순서는요. 섹시한 체인지 저 예원이가 준비했습니다. 네.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들, 그녀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그녀들만의 생활 속 뷰티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들의 그 알짜배기 팁들만을 모아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이름하여 여백습, 여우들만 아는 101가지 좋은 습관입니다. 네, 이번 순서 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요. 이번 순서 함께 하실 아름다운 한 분이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까보다 스튜디오가 좀 환해졌죠. 앞으로 이 여우들만 아는 101가지 좋은 습관을 함께 하실 분입니다. SN의 마스코트, 우리 김보람 아나운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N의 마스코트답게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신데요. 네. 이 본인만이 아는 예뻐지는 노하우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쪽과는 또 부끄럽지만 거리가 멀고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예쁜 여우들의 좋은 습관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보람 씨,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어떤 습관부터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요. 예원 씨처럼 아름다운 각선미를 지니신 분들이 네. 네, 그죠? 네. 아름다운 각선미를 지니신 분들이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할 때 네.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아이템입니다. 네. 바로 선블럭인데요. 네. 자외선 차단제라고도 하죠. 이 선블럭의 활용에 모든 것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여자 태양 앞에서 당당하라 선블럭 100배 활용하기 함께 보시죠. 뜨거운 태양빛이 반가운 그녀들. 쭉쭉 빵빵 각선미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계절 여름. 섹시한 여성들의 당당한 노출 전쟁. 여름철 피부 건강에 적 자외선도 무릎 꿇게 한 그녀들의 넘치는 자신감. 그 비결은 바로 선블럭. 여름철 여우들의 머스트헤브 아이템. 내 피부는 내가 지킨다. 여우들만 알고 있는 101가지 좋은 습관. 선블럭 케어 노하우 전격 공개. 2010년 여름 선블럭 배틀이 시작됐다. 다양한 기능으로 보장한 선블럭의 진화 그리고 진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 판매량은 많이 늘었나요? 네,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제는 1년 내내 이제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되었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5월에서 6월 달로 넘어가는 시기에 날씨가 이제 더 더워질수록 조금 판매량 급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5월 달에서 지금 전월 대비 4월 달로 보면은 뭐 한 30-40% 이상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피부 미인이 대세인 요즘 선블록에 대한 관심 증가, 판매량도 상승. 하지만 그것의 무한한 매력은 아직 베일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데 선블록에 대한 기본 상식, 과연 시민들은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혹시 자외선 차단제 쓰시나요? 네. 네.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에 쓰인 SPF가 무슨 의미인지도 아시나요? 모르겠고 얼마 동안 유지되는 거. 모르신다. 들어는 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40, 35, 막. 알고 계시죠? 자외선 차단 지수? 그럼 자외선 차단제에 적힌 SPF가 무슨 뜻인지도 아시나요? 선블록 완전 정복을 위한 베이스 SPF.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뜻을 모르거나 혹은 막연하게 알거나. 네, 이렇게 대부분의 시민 여러분들은 자외선 차단제에 적힌 이 SPF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제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바로 이 SPF,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필수 요소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이 SPF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선생님! SPF는 Sun Protection Factor의 약자로 자외선비 차단 능력을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SPF가 30이라는 것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10분 만에 홍반이 발생한 사람이 해당 차단제를 사용하였을 때 10분의 30배인 300분 만에 홍반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PA는 Protection Grade of UVA의 약자로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대개 PA1+, 2+, 3+로 표기되며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아집니다. 최근 선블록 시장을 살펴보면 그 종류도 기능도 천차만별, 가히 셀 수 없을 정도인데 이 많은 선블록 중 내 피부에 꼭 맞는 제품을 찾는 것부터가 선블록 마스터의 시작. 먼저 선블록의 기능부터 바르는 방법, 텍스처를 기준으로 선별한 2010 선블록의 화려한 변신부터 만나보자. 아무래도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에 의한 피부가 민감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또 웰빙 되게 많이 지금 이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으로 웰빙으로 해가지고 좀 저자극 그런 이제 자연주의 제품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태세입니다. 그러면 고객들 반응도 많이 좋은가요? 아무래도 우선은 자외선 차단제 하면은 물론 햇빛을 가려주고 좋지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자외선 차단 성분 자체는 약간 유기화학 성분이라서 조금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자극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걸 이제 다 감안해서 순하게 나왔다고 하면 다 좋아하시는 추세죠. 선블록의 홍수, 무엇부터 써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 우리 여우들. 그러나 잘못된 상식과 오해들로 아직도 2% 부족한 내 피부. 선블록 100배 활용을 위한 전격 회복. 선블록에 대한 오해와 진실 베스트 3. 그러면은 SPF 옆에 적힌 그 숫자가 높으면 좋다, 낮으면 좋다. 글쎄요. 높으면 일단은 좋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숫자가 높으면 좋다, 낮으면 좋다. 낮을수록 아니 높으면 많이 가려진다. 근데 너무 높아도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높으면 좋다. 꼭 높다고 좋다, 좋은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높을수록 차단이 잘 되는 거 아닐까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선블록에 표기된 자외선 차단 지수와 그 효과가 비례한다는 의견. 과연 정답은? SPF 지수가 높다고 하여서 자외선 차단율이 비례하여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SPF 20은 차단율이 95%, SPF 30은 차단율이 96.7%, SPF 50은 차단율이 98% 정도 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오래도록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차단 지수가 높으면 피부 자극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무조건 차단 지수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동양인의 경우 자외선 A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자외선 B 차단 지수 SPF가 15 정도면 평상시에 안심하고 쓸 수 있겠고요.
얼굴이 잘 검어지지는 않고 일광 화상을 잘 입는 하얀 피부인 경우에는 25에서 30 정도의 차단 지수가 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시간의 실외 활동 시나 자외선이 강한 상황에서는 3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선블록 무조건 자주 발라주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제는 2-3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다, 나쁘다? 좋다. 맞다. 자외선 차단제는 2-3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대체적으로 2-3시간마다 다시 바르고 땀이 나거나 수영을 한 후에 다시 바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수용 차단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 성능에 따라서 반복 도포를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 자외선에 노출되기 15에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권장량은 1제곱센티미터당 2mg을 도포해야 하는데 성인 남자 얼굴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800mg이 필요하여서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의 양이 됩니다. 이렇게 적정량을 사용하여서 여러 번 두껍게 도포하고 충분히 흡수된 후 화장을 하거나 외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과유불급, 그렇다. 뭐든 지나치면 안 하니만 못한 법. 수시로 자주 발라주는 건 비추. 선블록에 대한 진실탐구, 마지막 3번째 오해는 얼굴 피부 타입에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꿔서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모든 피부 타입 상관없이 쓰는 게 좋을까요? 바꿔서 쓰면 더 좋겠죠? 네, 바꿔서. 안 좋다. 모든이 아닌 것 같은데.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접촉성 피부 자극 반응은 매우 흔한 부작용입니다. 여드름 주사,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차단제에 포함된 파바 성분은 접촉 피부염이나 광독성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문제성 피부인 분이나 어린이에게는 파바 성분이 포함된 차단제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선블록도 진화. 자신에게 꼭 맞는 보호막을 찾아 더욱 강렬해진 자외선으로부터 나의 소중한 피부를 보호해야 할 때. 효과 게이지 200% 상승을 향해 여우들이여 올여름 나만의 선블록을 찾아 장렬하는 태양 아래 더욱 당당해지자. 네, 그런데 저희는 방송 때문에 매일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메이크업 한 후에 선크림을 덧바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서요. 최근에는요. 네. 기존의 크림 타입의 선블록이 아니라 보송보송한 착용감이 느껴지는 파우더 타입의 선블록이 또 인기라고 합니다. 네, 그럼 뭐 메이크업 수정 시에도 전혀 지장을 안 받겠네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원 씨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네. MC인 저도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되네요.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보람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요, 여성분들은 물론이고요. 남성분들도 사랑하는 아내 또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 체인지를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끼리 너무 자화자찬했나요? 네, 조금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위한 본격 메디컬 뷰티 가이드 내 몸의 변화 체인지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유혹으로 찾아올게요. 내 몸의 변화 체인지.